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고수비급 69강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과 그리고 2019년도를 들어섬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세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될지 또는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다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입니다.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올해 이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러면 또 4년을 등록을 해야 될지 아니면 8년, 뭐 다양하게 이제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오늘 혜택들 다양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지만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에 대한 투자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설이 지나은 다음 주입니다. 2월 10일 매주 일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후 1시입니다. 강남 논현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대출이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규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 매수의 그런 힘은 조금 꺾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임대의 그런 가능성들, 임차인의 증가의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대출을 미발생되는 부분으로 임차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보유가 지금 측면에서 좀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절세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60%를 조금 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금 그 무주택자들의 그런 수요 또한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또 다주택자들이 거의 굉장히 그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절세적인 부분을 많이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은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경제적인 능력을 조금 이제 그 다른 부분으로 좀 소화를 시키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택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좀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자의 노후 대책으로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곽강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자, 재테크가 굉장히 요즘은 다른 유형의 재테크들 많지만 굉장히 수익률이 낮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재테크의 1순위는 무조건 부동산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내가 뭔가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목적성이 딱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올해 들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세법 개정이 몇 가지가 좀 됐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이 예정이 되어 있었었고 2019년도부터는 감면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3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단 지방세, 가장 중요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일단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투자하시는 데에 취등록세 감면들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전용 60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200만 원 이상 나온다 했었을 때는 85%까지 감면을 받으시도록 구성이 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1세대 이상
2세대 이상 이제 주택을 임대 시에는요, 재산세가 100% 감면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제 면적도 전용 면적 40제곱 이하로 구성이 된다면 재산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3년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인데요. 다가구 주택도 모든 호수가 전용 면적 40제곱 이하라면 재산세가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적용 범위를 좀 뒀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면적을 40제곱으로 세를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주인 거주의 그런 혜택들이 또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면적에서는 전용 면적 40제곱 이상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런 세제 혜택을 조금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서 혜택을 좀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자, 임대소득세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비과세에서 2019년도부터 1월 1일부터 분리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종합과세와 이제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하겠는데 2천만 원이 넘었었을 때는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종합과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로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대소득세액의 그런 계산 방법은 임대 수익금에서 필요 경비율을 공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제 금액과 세율 14%의 그런 분리과세를 받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세액 감면까지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필요 경비율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6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50%의 인정률을 받고요. 더불어서 이제 공제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했었을 때는 400만 원까지 공제를 역시나 또 해주고요. 미등록 시에는 200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액 감면 부분에서는 장기 임대 등록 시에는 75%까지 또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75% 뭐 이제 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죠. 50%의 그런 면적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소형주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40제곱 미만이라면 75%까지 감면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2천만 원이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나왔다 계산을 해봤었을 때 필요 경비율 60%, 1,200만 원으로 계산을 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공제 금액 400만 원을 받으신다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의 14%에 14%의 계산을 하시고요. 세액 감면 또 75%까지 받으신다면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2천만 원 기준이면 월세로 이제 15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 세금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내가 월세 수익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좀 해보실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주임대료 계산법이라든가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런 간주임대료 계산법은 저희가 나중에 세미나에서 진행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 진행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좀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가장 중요하겠죠. 양도소득세 2주택자에게 10% 중과가 되고요. 3주택자에게 20% 중과가 되고 작년 9월 13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하시는 이제 준공후 임대일 경우에는 다 합산 배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과가 된다. 하지만 중과가 되더라도 8년 장기 보유를 하시거나 이제 10년까지 보유를 하시게 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 30%까지 공제를 받았던 부분이 8년치에는 이제 50%까지 감면을 받고요. 10년 보유를 하게 되면 70%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굉장히 그 혜택들이 높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활용하신다면 양도소득세의 그런 부담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적용 기준이 있죠. 85제곱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임대료 증액 5% 제한을 조건을 충족시켰었을 때 이 부분들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요, 40제곱 미만의 주택들 신규 취득일 경우 취득록세 감면도 받고요. 임대소득세 혜택도 있고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8년 이상을 좀 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신다면 장기적인 보유의 측면에서는 정말 세제를 조금 줄일 수 있고 절세할 수 있고 그런 주택의 수익분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주택임대사업자 꼭 등록을 하시거나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법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동산 이제 투자 전략들 그리고 이런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2월 10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무료 세미나니까요. 우선적으로 서울 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많은 예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